오늘은 HDRP의 워터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터 시스템을 사용하면 고퀄리티의 바다, 강, 수영장, 호수 같은 요소를 HDRP 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사실적인 물을 만드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수면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다룹니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과 모양을 조정하여 주변 환경에 맞춰가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씬에서 물을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HDRP 월드빌드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설명에 있는 링크를 따라 무료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세요. HDRP 워터 시스템의 일부 기능은 유니티 2020 LTS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가능한 경우 2023 테크스트림 또는 유니티 6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HDRP 워터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프로젝트 설정에서 워터 렌더링을 활성화하세요. HDRP를 사용하면 다양한 품질 수준에 따라 특정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모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새 씬으로 시작하는 경우 워터 렌더링 오버라이드를 HDRP 볼륨에 추가합니다. 이제 게임 오브젝트 메뉴에서 수면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수면이 지원됩니다. 바다 또는 호수, 웅덩이나 수영장, 그리고 강입니다. 세 가지 유형은 물결의 모양과 원하는 용도에 따라 특성이 달라집니다. 바다 또는 호수를 선택하면 이런 모습으로 물이 생성됩니다. Water Surface 컴포넌트에는 시뮬레이션과 렌더링을 조정하는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 오브젝트의 일부이므로 트랜스폼의 Y값을 조정하여 수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결은 다양한 주파수의 단순한 파동을 복잡한 패턴으로 결합하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밴드라고 하는 주파수 범위 또는 세트에서 작동합니다. 이 밴드를 제어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은 물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스웰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낮은 주파수 대역과 리플이라고 하는 높은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리플을 비활성화하고 처음 두 대역의 진폭을 0으로 드래그하면 수면이 테셀레이션된 평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GPU를 사용하여 카메라에 가까운 지오메트리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추가 디테일 표현에 유리합니다. 스웰의 첫 번째 밴드를 다시 추가하면 평면의 폴리곤에 다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보조 밴드를 추가하여 더 자세히 표현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리플을 다시 활성화하여 스웰 위에 잔 물결을 추가합니다. 시뮬레이션 매개 변수는 물의 움직임을 변경하고 반복 크기를 충분히 크게 설정하여 물 시뮬레이션에 반복되는 패턴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줍니다. 디스턴트 윈드 스피드는 큰 파도의 크기와 움직임을 결정하며 카오스 값을 높이면 파도 패턴에 무작위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스피드는 전체적인 물 흐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강은 에지테이션 즉 흔들림이라고 하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다에서의 두 번째 대역에 해당합니다. 강은 또한 그 위에 더 높은 주파수의 리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웅덩이는 더 높은 주파수의 잔물결만 사용하는 작은 수역입니다. 강과 웅덩이에는 바다 또는 호수 표면처럼 무한한 영역을 표시하는 대신 쿼드와 같은 지오메트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커스텀 메쉬를 사용하고 메쉬 렌더러를 커스텀 지오메트리 유형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은 주변 환경의 모양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렇게 독특한 효과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물의 표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매니저에서 샘플 씬을 다운로드 하세요. 여기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워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4가지 데모가 있습니다. 이 샘플을 통해 워터 시스템의 더 많은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가 물의 움직임을 결정한다면 어피어런스 파라미터는 수면이 빛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스무드니스는
수면의 광택 수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리프렉션, 즉 굴절은 빛이 물에 들어오고 나갈 때 굴절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이는 깊이와 부피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캐터링은 빛의 분산도를 조절합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조정하여 물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거나 더 탁하고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에서 언더워터 옵션을 선택하면 흡수, 산란 및 기타 효과를 통해 리얼한 수중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 보면 코스틱스는 햇빛이 물을 통과하여 수중 표면으로 굴절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상도, 시뮬레이션 대역 및 기타 설정을 조정하여 빛의 패턴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수영장 바닥이나 해저에 코스틱스 현상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평평하고 잔잔한 바다나 웅덩이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물의 모양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이 주변 환경이나 외부 힘과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워터 디포메이션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워터 디포메이션 컴포넌트가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씬에 배치하면 영역 내의 물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 모양의 디포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안파도 디포머는 정의된 영역에 불규칙한 해안파도를 만듭니다. 구체형 디포머는 공처럼 부피를 가진 물에 영향을 미치며 포인트 소스 버블이나 충격파 표현에 유용합니다. 활 모양의 웨이브 디포메이션은 움직이는 보트가 만드는 물결 패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박스 디포메이션은 직사각형 영역 내의 수위를 변경합니다. 이러한 사전 정의된 모양이 필요에 맞지 않는 경우 텍스처 디포머를 사용하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직접 물의 높이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중간의 회색 부분이 두 개의 수위를 연결하는 폭포를 구현합니다. 디포머를 중첩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율, 진폭 및 기타 설정을 조정하여 크기와 높이의 조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수면만 보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변 지오메트리를 활성화하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죠. 커런트 맵은 물의 흐름 방향을 시뮬레이션하는 텍스처입니다. 강이나 해류가 통과하는 방식을 디자인할 때 사용합니다. 텍스처에 있는 빨간색 및 녹색 채널은 X와 Y의 방향 구성 요소를 지정하고 파란색 채널은 현재 맵의 영향권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맵을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흐름의 방향을 더 잘 파악하려면 커런트 디버그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 벡터 필드는 swell, agitation 또는 리플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게임 오브젝트가 수면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오브젝트가 물에 떠 있는 현상을 구현한 것입니다. 빙하 예제 씬에서는 맵에 정의된 벡터 방향을 따라 얼음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통해 얼음 덩어리를 수면에 내려놓은 다음 워터 서피스 컴포넌트에 쿼리하여 적절한 흐름의 방향을 가져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얼음 덩어리가 흐르는 움직임이 생성됩니다. 버스트 컴파일러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 대한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수백 마리의 갈매기를 가볍게 띄워보세요. 포암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거나 난류가 있는 물에서 나타나는 흰색 거품 영역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폼 세팅에는 이런 표현을 위한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퍼시스턴스 배수를 사용하여 거품의 수명을 조정하고 스무드니스 파라미터를 통해 광택 수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폼을 활성화하면 파도 위에 거품도 표시됩니다. 또한 씬 전체에 로컬 거품 생성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물이나 물속의 물체 주변과 같은 특정 위치에서 동적으로 거품을 생성합니다. 샘플에 있는 폼 트레일 오브젝트에는 물거품 생성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에는 거품의 강도, 크기, 텍스처를 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스클루더는 물속 영역을 깎아낼 수 있는 박스, 스피어 또는 사용자 지정 메쉬와 같은 기하학적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면에 구멍을 만들어 보트와 같은 물체 안에 물이 차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스크를 추가하면 원하는 영역의 파도와 거품 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워터 마스크의 색상 채널을 사용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 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채널이 다양한 수면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디버그 모드를 사용하면 그 효과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워터 마스크 또는 폼 마스크를 선택하여 그레이스케일 값을 보거나 거품 자체를 디버그하여 마스크가 효과를 어떻게 차단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칼은 레이어 마스크의 형태로 물 표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칼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떠다니는 파편, 추가 거품 효과 또는 눈에 보이는 잔물결과 같은 효과를 오버레이할 수 있습니다. 데칼의 또 다른 응용 분야는 커스텀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수면 위에 나타나는 코스틱스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빙하 샘플에서는 코스틱스 버퍼를 수면에서 다른 물체로 전달하여 데칼 프로젝터가 빙하의 벽에 코스틱스 패턴을 투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카메라에서 물과 공기가 교차하는 경계인 워터라인을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풀스크린 커스텀 패스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하면 수면의 특징과 높이를 미세 조정하고 요철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상 HDRP의 새로운 워터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해 여러분의 게임에 물 효과를 추가해보세요. 더 고급 사용 사례를 보려면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추가 샘플씬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DRP 워터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설명에 있는 링크를 따라 HDRP 환경 구축에 대한 무료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세요. 그 팁과 기술들은 여러분의 게임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